오늘은 영상 편집용 컴퓨터 중급 이상 부부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막 없습니다. 자막 넣을 시간이 없어요. 제가 요즘 일이 많아서 그냥 무편집으로 그냥 올리겠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CPU, IPC가 뭔지만 아는 분만 되어도 영상 편집용을 그분이 한다고 한다면 자신만의 어떤 선호하는 부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영상 편집을 하는 분들은 하드웨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어디서 이제 견적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어떤 분들은 뭐 준 전문가용 말하는 겁니다. 준 전문가용 뭐 300만원. 요즘 뭐 기본 200이지, 기본 200. 뭐 그렇게 맞추는데 원래 영상 편집용 컴퓨터는 그래픽카드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2002년도부터 2002년 그때부터 영상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핸드폰 64화음 막 이런 거 들고 다닐 때 막 32화음 64화음이라고 해가지고 막 선전하고 그럴 때였어요. 그때 2002년인가 2005년인가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때 저 PDF 들고 다녔어요. PDF. 저는 그때도 사람들이 막 사진만 찍잖아요. 피처폰으로. 옛날 피처폰도 완전 옛날 거 그 피처폰 중에서도 그 8300 8300 아시죠? 8300 그 스카이 8300인가? 막 그때 그거 사람들이 다닐 때 들고 막 사진 찍을 때 JVC 아시죠? 영상 편집만 하면 알 겁니다. 예전에 6mm 카메라 홈 캠코더로 유명했죠. 홈 캠코더. 방송국에서 쓰는 건 소니. 그 집에서 쓰는 건 JVC 많이 썼죠. 그 6mm 테이프로 영상 찍고 다녔습니다. 영상에 되게 오래전부터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저 영상에 관심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영상에 관심이 있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튼 그 당시에만 돼도 그 당시 제가 저기 출품을 했었는데 다큐멘터리를 하나 그때 컴퓨터 그 영상 6mm 테이프로 찍은 거를 이제 1394 포트로 캡처해가지고 그 편집한 컴퓨터 사양이 펜티엄 4입니다. 펜티엄 4에 램 512 메가. 그래서 그때 같이 이제 그 영상 수업 듣는 친구가 아니라 그냥 뭐 같은 뭐 수업을 듣는 학생이 저도 학생이었으니까 램이 256이래요. 그래서 그 옆에 지나가던 여자애가 같이 있으면서 아, 야, 256을 어떻게 편집을 해? 최소한 512는 돼야지만 편집하는 거 아니야? 요거 아직까지 기억납니다. 아직까지 식당 갈 때. 그리고 이제 막 그때 1기가 이제 DDR1 1기가 나왔을 때 역시 1기가의 힘은 대단하다 하면서 막 우리 글을 그랬어요. 여튼 갑자기 그 시절이 생각납니다. 일단 그렇게 그 당시에는 그리고 4K 영상이 나오기 전에는 그래픽카드는 영상 편집에 아무 의미 없어요. 1도 관련 없어요. 1도 그래픽카드는 의미가 없었는데 4K 영상이 나오면서부터 이게 그래픽카드가 의미가 있어졌습니다. 저기 2015년 정도만 돼도 16년만 됐어도 4K 영상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영상 편집용 컴퓨터한테 문의하는 사람이 어디서 갔더니 막 그래픽카드를 막 되게 막 비싼 거를 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걸 왜 다냐고. 영상 편집에 그래픽카드 필요 없다고. 그래서 되게 싼 거 그 당시 중고 막 뭐 GTX 250, 뭐 GTX 450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감사하다 많이 아꼈다고. 역시 그 저도 알아보니까 그래픽카드는 별 의미가 없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컴퓨터 업자들은 모르잖아요. 요즘은 컴퓨터 업자들이 좀 수준이 많이 올라가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션 뭐 이런 것도 할 때 그래픽카드가 별 의미가 없다는 캐드 같은 건 더 의미 없죠. 그런데 이제 좀 알게 됐는데 옛날에는 영상 편집용 하면 지금 기준으로 그래픽카드는 뭐 RTX 3080 껴야 된다, 2080 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업자들 진짜 많았습니다. 아니 동네 저기 그 컴퓨터 파는 데는 물론이고 용산 가봐요. 영상 편집이 유튜브 때문에 이제 하도 사람들이 많이 맞추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컴퓨터 업자들도 영상 편집에 대해서 그래픽카드 기준이 좀 생긴 거죠. 예전에는 완전 제가 한 2004년도, 5년도, 6년도, 7년도에 제가 블로그에 글을 쓴 거 보면 그 기록을 남겼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막 영상 편집용인데 막
무슨 씨 그래픽카드를 막 겁나 올린 것도 뜨고 1920밖에 안 되는데. 여튼 내가 편집할 그래픽 그 영상 소스입니다. 출력물이 아니에요. 소스입니다. 소스. 작업해서 나오는 출력물이 아니라 불러드릴 소스입니다. 프리미어 기준으로 베가스도 있고 뭐 어쩌고 하겠지만 불러드릴 소스가 4K면 그래픽카드를 좀 좋은 거 써야 돼요. 이제 4K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좀 중급 사양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냥 2060 사시면 됩니다. 그래픽카드 2060. 예. 근데 조금 돈이 타이트해. 2060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 나 4K 불러오긴 하는데 가끔이고 별 쓰지도 않아. 그러면 그래픽카드 그냥 GTX 950 달아도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1920 해상도 영상으로 편집하는 분은 GTX 950만 달아도 충분합니다. 이 말에 또 난리 나는 애들도 있다. 어쩔 수 없어요. 뭐 그 사람 믿으려면 믿고 뭐. GTX 750 달아도 됩니다. GTX 750이 엄청 낮은 게 아니에요. 오버워치 잘 들어가요. 750이랑 650 달면 됩니다. 1920 해상도는. 근데 4K라 문제. 4K 2060까지 이제 생각 안 한다. 새 걸 하고 싶다. 그러면 1650 사시면 되는데 1050이랑 1050 Ti가 단종 추세이기 때문에 1650을 사시면 되는데 1650이랑 1650 슈퍼랑 가격 차이가 2만원 밖에 안 나요. 그래서 2만원 3만원 밖에 안 나기 때문에 1650 슈퍼 요거 1650 슈퍼 사시면 됩니다. 1650 슈퍼가 여기 있죠. 요겁니다. 요거 1650 슈퍼 요거 사시면 됩니다. 요거 1650 슈퍼. 그런데 나 여유 있어. 그러면 여기 보이는 요겁니다. 2060 사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그래픽카드 설명이에요. 2060 여유 있으면 나 돈 여유 있어. 2060 좀 타이트해. 1650 슈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660 Ti랑 RTX 2060이랑 뭐 유튜브도 많고 뭐 자료 뭐 어디 컴퓨터 카페에도 많겠지만 게임 성능은 2060이 이만큼 좋아요. 이만큼. 근데 솔리드웍스나 인벤터, 라이노, 프리미어 같은 작업 성능은 2060이 월등히 좋습니다. 2060 여유 있으면 2060 사세요. 그 다음 CPU인데 금액이 좀 부족하시면 i3 만백 금액이 좀 부족하시면 i3 만백 자꾸 하면 무슨 영상 편집하면 i3 만백이라고 막 하는데 그거는 i3 만백이 저기 i3라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i3 이미지 뭡니까? 롤 그렇고 롤 전문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지 i3 만백이 i7 7700이에요. i7 7700은 예전에 뭐 예전도 아니죠. 지금도 PC방에 i5 7500이고 6500 PC방 겁나 많습니다. PC방에는 그 CPU보다 월등히 좋은 거예요. i7 7700은. 그리고 스레드 그러니까 CPU의 코어는 코어는 4개인데 스레드는 코어에서 하나의 코어에서 두 개로 뻗어져 나가는 겁니다. 나눠지는 가지처럼 그것이 2배인 거. 그러니까 4코어 8스레드는 게임에서는 4코어 4스레드랑 어떤 게임에서는 그닥 많이 차이 안 나고 어떤 게임은 차이가 좀 나는데 게임보다 이런 작업에서 월등하게 4코어 8스레드 힘이 나와요. 여튼 4코어 8스레드인 i3 만백이 지금 13만원 밖에 안 합니다. 13만원. i7 7700이 45만원이었나 그랬죠.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전에 45만원이었던 CPU로 이제 13만원에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왜냐? 라이젠 때문에. 지금은 이제 i3가 뭐 익숙해졌으니까 사람들은 원래 그냥 익숙해지면 그것이 원래 그랬던 거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i5 2500 생각해봐요. i5 2500 3570 4570 6500 7500 자 거의 10년 동안 인텔은 i5 4코어였어요. IPC만 조금씩 올리고 공정 조금씩 바꿔가지고 속개 장난질 해야 되면서 그거 이 성능 10년 동안 우려먹었습니다. 그리고 i5는 늘 23만원 24만원 25만원 그렇게 출시했어요. 변화가 없었어요. 10년 동안 AMD가 암흑기일 때
인텔은 그냥 자신이 독점이라고 똑같은 CPU 우려먹으면서 그러니까 성능은 올라가지 않고 성능은 거의 비슷하고 가격은 계속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컴퓨터 아예 모르는 여자분이 댓글로 이런 댓글을 달았는데 제가 그 댓글이 되게 기억에 남아. 왜 그 댓글이 기억에 남냐면 그 댓글을 달 당시에 라이젠 2200이 나왔을 때예요. 라이젠 2200이 나오려고 막 할 때였어. 출시하려고 2200이. 라이젠 2200은 충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충격이었죠. 4코어 그 CPU가 가격이 막 출시됐을 때 막 그때 막 9만원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 당시 i5가 20몇만 원이었으니까 같은 4코어인데. 그냥 완전 가격 파괴범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그때 어떤 댓글을 달았냐면 저기 배틀그라운드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컴퓨터를 잘 부품을 모르지만 제가 생각해도 예전에 비해 기술이 향상되었고 같은 가격에 훨씬 더 나은 부품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도 대략 글을 몇 개 찾아보니 역시 그렇군요. 라이젠 2200으로 해서 배틀그라운드 돌아가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올렸어. 근데 2200에 배틀그라운드 좀 어렵죠. 잘 안 나오죠. 돌아가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걸 본 이제 뭐 평소 구독자들 있잖아요. 블로그 구독자분들이 맞는 말이긴 한데 이 여자분은 되게 적은 금액으로 예전 몇 년 전보다 월등하게 좋은 성능이 마치 피처폰을 스마트폰으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됐다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아까 말했듯이 10년 전 i5 2500이나 그 당시에 현재였던 i5 6500이나 뭐 별 차이 없거든. 그렇게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게 아닌데 뭔가를 이게 애매한 거야. 이게 맞는 말이긴 한데 이게 그 여자분 생각처럼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억이 납니다. 여튼 i3 아니면 i3 만백도 괜찮습니다. 자금이 빡빡하신 분은. 그런데 여유가 있으면 i5 건너뛰고 i7 다시면 됩니다. i7 마치백 다세요. i7 마치백 터보부스트가 이제 되니까 인텔 터보부스트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인텔 터보부스트는 저기 인텔이 꼼수로 스카이레이크까지 하지 않던 짓인데 갑자기 i5 8400이 출시되면서 소비 전력을 65W로 만들기 위해서 터보부스트라는 기능으로 클럭스를 무려 1을 올린 겁니다. 2.0에서 3.0을 미친놈들처럼. 그래놓고 이제 메인보드 전원부 후달리면 난 모르겠다. 그리고 CPU 온도 올라가면 난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대처한 겁니다. 그 터보부스트란 뭐냐? CPU 사용량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클럭스 올라가는 기능이에요. 뭐 바이오스 와서 건드시지 마시고 그냥 오토로 두면 사용량 올라가면 이제 클럭스가 올라가면 사용량 올라가면 클럭스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자동으로. 그런데 그거를 견뎌야 돼요. i3는 그냥 H410 GB 쓰시면 됩니다. H410 GB. 근데 i7은 좀 달라요. i7은 4코어 8스레드이기 때문에 요거는 세대가 나중에 바뀐다고 하더라도 i3, i5, i7 개념은 그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전원부가 튼튼한 거, 터보부스트로 만땅 올려도 클럭스가 떨어지지 않는 거. 그냥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스틸레전드 사시면 됩니다. 스틸레전드 i7 CPU 인식 문제가 바이오스 문제 때문에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시고 에이스 보내면 됩니다. 그냥 그럼 저희들이 바이오스 업데이트 보내줘요. 그 스틸레전드에 i7 꼽으시고 그리고 SSD는 두 개를 다세요. 두 개를. 왜 두 개를 달아야 되냐? 임포터, 익스포터가 있잖아요. 임포터. 이거는 영상 편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함께 되어 있는 거잖아요. 건축이라는 것을 보면 되게 많은 분야가 결합이 돼서 건축이 됩니다. 건물을 하나 지을 때 거기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뭐 수도, 유리, 창문 유리, 뭐 시멘트, 뭐 다 들어갑니다. 전기, 뭐 내부의 가구, 그래가지고 나무도 공작, 모든 분야가 다 조합된 그것이 건축물이죠. 그것처럼 영상 편집은 포토샵, 일러스트레이션 같은 사진 편집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 편집을 하는 분들은 영상 편집 렌더링 걸어놓고, 미리 보기, 우리 그 유튜브 보면 미리 보기 화면 있잖아요. 그거 포토샵으로 작업하고, 그리고 영상 편집 이제 시간치 집사로 쭈루루룩 한 다음에 이제 전기시켜 놓고, 여기다가 이거 그림 하나 넣어야겠어. 그럼 거기서 디지타이즈 연결해가지고 직접 이렇게 막 그려가지고 사진 파일 만들어서 집어넣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작업이 동시에, 그러니까 프리미어라는 프로그램 하나가 아니라 포토샵도 켜놓을 수 있고, 뭐 애프터 이펙트도 켜놓을 수 있고,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애프터 이펙트 켜놓을 수도 있고, 뭐 일러스트레이션 켜놓을 수도 있고. 요즘 애프터 이펙트를 편집하는 애들이 더 많죠, 요즘 애들은. 그렇기 때문에 임포트와 익스포트가 따로 있는 게 좋습니다. 스틸 레전드 보드는 M2가 두 개예요. M2를 두 개를 이제 이렇게 꼽잖아요. 하나의 M2 SSD는 C 드라이브고, 하나는 D 드라이브가 되는 겁니다. 출력을 시켜놓고, 렌더링을 시켜놓고, 익스포트 시켜놓은 다음에, FTP를 열어가지고, 다른 걸 편집하거나, 포토샵을 열어서, 사진을 또 편집해야 되고, 사진도 겁나 또, 나 사진, 취미도 사진으로도 하기 때문에 사진 편집도 해. 그러면 또 프로그램 겁나 무거워지죠. 사진 요즘 크게 찍은 거 8kg 찍어야 되는데, 그거 RAW 불러와가지고 해봐요. 장난 아닙니다. 100장 불러오면. 그 사진이 표시되는 속도가. 그런 분들은 익스포트와 임포트가 따로 있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C 드라이브도 SSD, D 드라이브도 SSD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C 드라이브에 있는 좀 용량 큰 거를 붙여넣기 합니다. C에서 D로 옮겨 놓는 거죠. 그런 다음에 D에 있는 파일을 이렇게 열면 빨리 표시가 이렇게 안 돼요. 이게 빨리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가죠. 지금 파일을 다 붙여 넣었네요. 둘 다 SSD라 이동속도가 빨라가지고. 그런데 뭐 핸드폰에 있는 거를 이제 C 드라이브로 옮기거나 D 드라이브로 옮기게 되면 지금 이렇게 이 미리 보기가 안 떠요. 빨리. 그래서 C와 D를 서로 이제 나누는 게 낫다는 겁니다. 요 SSD가 지금 C 드라이브고 요건 D 드라이브로 해요. 지금 여기 밑에 깔려있는 요 컴퓨터가 지금 영상 편집용 준 전문가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찍는 거예요. 생각이 나서. 요게 C고 요게 D예요.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저도 왜 이런지. 근데 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경험보다 정확한 건 없습니다. 세상에. 경험보다. 프리미어를 열어서 C 드라이브에서 파일을 가지고 왔어요. 여기서 임포트 했어. 임포트를 해서 이제 요 가운데 여기서 프리미어라, 요걸 프리미어라 그래요. 여기서 막 작업해서 겁나 복잡해. 막 무럭무럭 해가지고 익스포트 여기다 써. 그러면 요거는 읽고 있고 요건 쓰고 있잖아요. 읽기 쓰기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리미어가 아닌 포토샵 프로그램을 펼쳐서 C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다시 읽어드린다고 해도 이게 속도가 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만 있어요. 그러면 C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불러와서 프리미어에서 여기서 작업만 하고 그리고 익스포트해. 여기 다시 써. 이렇게 되면 읽고 쓰는 것이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거 두 개 낀 것처럼 나눠지지 않아서 좀 느려지더라고요. 이유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때 제가 뭐 설정을 바꿔야 되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나는 영상 편집을 하고 하면서 오직 영상 편집만 하지 영상 편집 렌더링 기능 몇 시간 걸리잖아요. 그 시간 동안 난 별걸 안 해. 그냥 뭐 그 시간 동안 나 그냥 야구 보면서 기다려. 아니 나 자기 전에 렌더링 놓지 않은데? 나는 뭐 해봐야 포토샵 열어가지고 그냥 미리 보기 화면이나 뭐 만드는 수준인데? 이러면 그냥 하나 써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 프리미어 렌더링을 걸어놓으니까 여기다 겁나 쓰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순간 프리미어에 거의 준하는 뭐 작곡 프로그램 막 쏘나 열고 막 이러잖아요. 요즘 쏘나 안 쓴다는데 편집 프로그램 뭐 쓰지? 여튼 그래서 막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데이터를 읽는 곳, 데이터를 쓰는 곳을 따로 두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M2가 두 개인 스틸 레전드 보드를 사세요. 물론 B460 아수스 보드도 있지만 이 보드가 방열판도 크고 M2 방열판도 겁나 큽니다. 이해하셨죠?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두 개 사세요. 아니 지금 준전문가 형이면 이거 해가지고 돈벌이 아니에요. 전 항상 무슨 뭐 영상 편집이나 뭐 솔리드웍스나 이런 전문가용 프로그램 쓰는 분들 있잖아요. 주문 들어오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그것이 돈을 벌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취미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돈을 벌려고 한다면 빨리 끝나서 좋은 거야. 아니 그 빨리 끝나면 또 하나 오더 있으니까. 시간이 돈이지. 인생은 돈과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아니 나이 80대 때 100억 벌려면 뭐해? 3일 뒤에 죽는데 1000억 있으면 뭐해? 그렇지 않습니까? 돈과 시간은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나 저기 이걸로 돈 벌어야 돼. 아 그럼 두 개 사세요. 그냥 두 개. 그리고 파일 관리하기도 더 편합니다. 이렇게 두 개 꼽는 것이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렇게. 이 M2는 어떤 거 사면 되냐? 그 C 드라이브는 그냥 500기가 사세요. C 드라이브는 500기가 사시면 됩니다. 삼성 981 500기가. 지금 981이 이게 조금 뭐지? 단종 추세던데 요거 대체할 수 있는 상품 제가 아직 안 찾아봤습니다. 안 찾아봤습니다. 예전엔 뭐 블랙 웬디도 쓰고 에이데이터 SX 8200도 쓰고 여러 가지 제가 썼는데 981이 가격이 이게 너무 싸요. 이게 970의 가격 한 60%죠. 성능은 거의 똑같다고 봐도 되는데 너무 싸죠. 그러니까 외산 뭐 이렇게 바이오스타나 뭐 저기 웨스턴 디지털 SN550 같은 모델 있잖아요. 속도 1700이나 2200짜리 이렇게 낮은 속도, 좀 떨어진 속도, 그거 가격이랑 비슷해요. 거의 똑같아요. 2000, 3000 차이 나요. 그러니까 대체할 게 없어. 이거 무상 AS 1년이에요 대신. 그런데 무상 AS 1년 때문에 사기 좀 껄끄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예, 삼성 램도 무상 AS 1년입니다. 그거 아시고 사세요. 아니 램은 왜 무상 AS 뭐 1년 6개월이라고 하는데 6개월 유통기한 인정해 주는 거고, 이거 램도 저기 아니 내가 산 게 어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몇 달 전에 만들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산 게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뭐 공지에서 찍어내잖아. 바로 소비자한테 갑니까? 램은 무상 AS 1년이라도 상관없는데 SSD 무상 AS 1년이면 안 되냐? 겁나 웃겨 걔네들. 그러니까 램이 1년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 거야. 램이랑 SSD는 고장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튼 이렇게 하면 되는데 C 드라이브는 500기가 하시고 D 드라이브가 이제 약간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D 드라이브가 500기가 좀 적죠. 그래서 이제 1테라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1테라는 이것도 알아야 돼. 1테라는 일반형 SSD 있잖아요. 우리 박스형 박스로 생긴 거 지금 눈에 안 보이는데 박스형 SSD 그 SSD랑 M2랑 가격이 같습니다. 거의 같아요. 옛날이랑 달라진 거지. M2가 비쌀 때는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가격이었는데 M2가 이제 보급화되면서 M2 가격이 싸진 거예요. 이런 일반의 SSD 있잖아요. 이런 거 마이크론 MX나 뭐 삼성 860 많이 쓰는데 삼성 860 사지 마세요. 마이크론 사 마이크론. MX 500기가 이것도 그래. 일반형 SSD 이거 MX 모델은 마이크론 MX 모델은 BX 모델이랑 가격이 거의 똑같습니다. 겁나 웃깁니다. 250기가는 원래 BX보다 MX가 더 좋은 거예요. 근데 250기가는 BX보다 MX가 확실히 비싼데 500기가는 이상하게 MX랑 BX랑 가격이 거의 차이가 없어요. 여튼 이 일반형 SSD보다 이게 원래 더 비쌌는데 1테라는 이상하게 이거 두 개 가격이 같아요. 일반형은 바이오스타 1테라가 아마 제일 싼 걸로 알고 있는데 12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25,000원 정도 13만원. 근데 1테라 삼성 991이라고 있습니다. 삼성 991 981 말고 991 그게 읽기 속도가 뭐 2300이고 쓰기 속도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 좀 더 낫습니다. 근데 그게 15만원 밖에 안 합니다. 15만원. 아니 이거 산 게 낫지. 이거 13만원이고 15만원인데 안 그렇습니까? 삼성 991이나 저기 웨스턴 디지털 SN550 그런 거 D 드라이브 쓰기로 사용할 거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도 돼요. 읽기가 중요해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읽기 속도가 빨라야 빨라지는 거지. 쓰기 속도는 그게 안 미칩니다. 왜냐하면 렌더링 하는 시간보다 쓰는 속도가 월등히 빠르기 때문에 이게 쓰는 속도가 느려져도. 그래서 쓰는 D 드라이브는 이걸 써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그리고 스틸레드 보드는 M2 두 개이기 때문에 이걸 쓰라는 겁니다. 근데 i3 하실 분은 H410 할 거죠. H410 보드는 M2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슬롯이. 그런 분은
D 드라이브로 나 CD 나누고 싶어, 나 i3인데 나 CD 그래도 나누고 싶어, 그러면 1테라 일반 SSD 사도 됩니다. 4K 편집을 할 때 이 그래픽카드를 이제 왜 이거를 써야 되냐, 렌더링 시간 때문이 아니에요. 뭐 렌더링 시간 뭐 쿠다코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거 뭐 그렇게 뭐 유의미한 그런 차이가 난다고 볼 수도 있고 안 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 기준에는 어차피 렌더링이 40분이나 30분이나 그냥 도찐 개찌나 나갑니다. 저 생각에. 그냥 그 렌더링을 할 시간, 렌더링을 하는 시간 동안 컴퓨터가 잘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가 핵심이지, 렌더링이 30분이든 40분이든 별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튼 요 그래픽카드 사양이 떨어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우리가 이제 프리미어를 하게 되면, 요게 프리미어 시간 지침자라고 해요. 시간 지침자. 여기서 재생이 쭉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화면이 보여요. 여기서 화면이 이렇게 쭉 하는데, 내가 여기가 0분이고 여기 10분 20분이라 그래요. 그럼 여기서 다음 장면 뭐지, 20분을 땡겨 확. 그럼 여기서 화면이 표시가 되잖아요. 프리뷰 화면이 여기서 빨리빨리 표시돼야 되잖아요. 빨리빨리 표시가 안 되는 거야. 나는 10분으로 바로 땡겼는데 10분에 보여줘야 되는 어떤 동작, 이 화면에 나와야 되는 동작이 아니라 요 전에 있는 동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편집할 때 4K 영상 편집할 때 말하는 겁니다. 4K 환장하는 거지. 사람이 이렇게 막 예를 들면 이제 그 자막을 딱 손을 이제 딱 해서, 제가 이걸 3번 칩니다. 그래서 딱 하려고 했는데 이걸 땡기니까 원래 여기다가 딱 해야 되는데 이 전에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한 1초 뒤에 딱이라는 거를 자막을 넣는 거죠. 나중에 렌더링 다 했어. 근데 출력을 봤어. 그런데 딱 이렇게 되는 거죠. 환장하는 거야. 다시 해야 돼. 그때 컴퓨터, 그 경험을 한 사람은 컴퓨터 다 새로 삽니다. 그 경험 한 번 하면 그래픽카드 바꿉니다. 사람 미치는 거거든 그냥. 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거. 여튼 그래서 4K 영상 편집 때 그 프리뷰 화면 있잖아요. 그거 때문에 사람 미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설정 같은 거는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셔가지고 설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2060이나 1660 슈퍼 같은 그래픽카드를 이제 4K 영상 편집에 써야 되는 겁니다. 내장 그래픽으로 해도 돼요. 됩니다. 영상이 10분짜리잖아요. 10분 미만. 짧아. 그리고 불러오는 영상 파일도 하나야. 뭐 끼케야 2개야. 그거 10분짜리 20분짜리 편집해. 그럼 내장 그래픽 해도 돼요. 다만 조금 살짝 좀 뻑뻑 되는 느낌이 있을 뿐이지, 인텔 내장 그래픽으로도 4K 영상이 편집이 되기는 합니다. 곰믹스 같은 거 사용하면 그냥 그런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컴퓨터 영상 올릴 때 그냥 컴퓨터 영상 뭐 다른 영상 집어넣습니까? 안 넣어요, 안 넣어. 그 프리미어 작업을, 이 컴퓨터 영상에 프리미어 작업할 순 없지. 왜냐면 너무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영상 하나 올릴 때마다 프리미어 작업했다가 나 죽을 때까지 유튜브에 올릴 컴퓨터 영상도 못 끝내겠다. 저처럼 영상 하나 가지고 그냥 잘라내기만 하잖아요. 저 잘라내기, 뭐 자막 몇 개 넣고 말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래픽카드 안 써도 돼요. 그래도 좀 그래픽카드 없는 거 좀 그래. 그럼 750 달아요. 해봐. 괜찮아. 650 달아봐요. 그냥 해봐. 괜찮아. 근데 지금 전문가용 말하기 때문에 영상 수가 많을 때 말하는 겁니다. 영상 수가 하나고, 다시 한번 말하는데, 영상 수가 하나고 영상 10분 미만이면 그래픽카드 좋은 거 안 달아도 됩니다. 4K라 그래도 그냥 그런 대로 할만해요. 그냥 안 될 줄 알았는데 직접 해보면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렇게 분명히 말할 겁니다. 요거는 이제 참고하라고 말해드리는 거예요. 램은 그냥 삼성 램 16기가짜리 2개 박으면 됩니다. 16기가짜리 2개. 램슬롯 2개면 그냥 2개 박으면 돼요. 그리고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데, 타워쿨러는 그냥 여기 달려있는 거는 다크플래시 쿨러인데 2만원대 120mm 팬이 달린 쿨러 그냥 아무거나 사면 됩니다. 추천하는 모델은 S214
S214 모델. 뭐 타워쿨러 영상은 요거 전전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보고 참고하시면 돼요. 타워쿨러는 그냥 요렇게 생긴 거 펜 달린 거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생긴 거, 요렇게 생긴 거에 펜 120mm짜리 달린 거, 예, 요거 쓰면 됩니다. 그냥 요거 쓰시면 돼요. 요거 쓰시면 되는데, 잠깐만, 이거 왜 이래? 이거 좀 작구나. 히팅싱크가 두께가, 이 모델은 요즘 나오는 건 21,000원짜리예요 21,000원짜리도 이제 파이프가 4개예요 4개. 21,000원짜리도 2016년 때만 해도 2만원짜리 타워쿨러가 무슨 파이프가 4개야. 파이프 2개에 이거 펜도 92mm에서 92mm. 근데 갑자기 중국산 제품들이 막 그 퀄리티가 확 올라가면서, 아, 세상에 2만원에 무슨 이런 게 나와. 이거 옛날에 이거 최소한 4만원 했어요. 옛날도 아니라요. 그냥 바로 얼마 전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옛날에 4만원을 주고 샀어야 되는 타워쿨러가 이제는 2만원만 줘도 됩니다. 2만원짜리가 아니라. 개념이 잘못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타워쿨러도 이제 i7을 시킬 수 있는 거죠. 파이프 4개니까. 순행 쓰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순행이 조금 더 낫긴 합니다. 순행이 조금 더 난데, 공랭 써도 됩니다. 순행 쓰지 마세요. i7 터부스트, 그, 온도 시키는데, 공랭이면 충분합니다. 순행은 그보다 더 높은, 뭐, 스레드리퍼 수준의 그런 거를, 오버클럭 막 땡기고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CPU 온도가 45도에서 50도는, CPU 온도가 45도나 50도는 성능에 별 차이가 없어요. 그 5도가 유의미한 걸 가지지 않습니다. 무의미합니다. 45도나 55도나 무의미해요. 그냥 45도 뭐 어때? 그 순행, 이거 만약 이거 달았어? 순행이랑 공랭이랑 온도 차이가 뭐, 공랭 달면은 80도인데 순행 달면 40도로 뚝 떨어지는 분들 에어컨이나 하시는, 선풍기 에어컨이 아니에요? 순행 달면은 45도고 요거 달면 55도라 그래요. 그럼 이거 달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도의 차이가 40도대에서는 별 의미가 없지만 80도대에서는 완전히 유의미하죠. CPU 온도가 82도인 거랑 92도인 거랑 차원이 다르거든. 그런 분들만 순행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순행한다고, 나도 순행, 나도 녹토화. 아니에요. 그리고 순행 저가형 모델이랑 녹토화랑 달아보면 비슷해요. 녹토화는 파이프가 많거든. 녹토화는 파이프가 많아요. 파이프가. 여튼 타워쿨러 2만짜리 하시면 되고, 그리고 파워는 예전에 제가 성린전자 파워를 소개를 했는데, 그게 뭐 품질적인 문제가 살짝 있습니다. 팬이 소음이 살짝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써보니까 쿨맥스 제품 마이크로닉스 시리즈인데, 요 600W가 팬이 그 소음이 있는 게 아직까지 못 봤어요. 이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더 싸요. 파워 600W 싱글 레일이면 RTX 2080 안 터집니다. 파워 막 시소니 거, 그 위대하신 거 어디 거 10몇만원 주고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4만 얼마짜리 요거 사셔도 돼요. 그런데 자꾸 마이크로닉스 클래식을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클래식 겁나 옛날 모델이죠. 마이크로닉스 클래식. 그러니까 옛날부터 좀 많이 팔려서 판매 1위기 때문에 그게 왜 자꾸 위에 떠서 사람들이 사는데, 마이크로 클래식 제가 안 쓰는 이유가 요 SATA 전원선이 기역자예요. 기역자. 이게 기역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SSD가 만약에 바닥면에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케이스 바닥에. 그럼 기역자야. 그럼 어떡해? 못 꼽아. 이렇게 들리잖아. 기역이니까. 그래서 일자 형태를 써야 됩니다. 근데 얘네들이 왜 기역자로 만드냐? 뭐 이거 자세히 본 분들은 알겠지만, 기역자는 이 길쭉하게 선이 이렇게 쫙 이렇게 쭉 있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툭툭툭툭 꼽으면 끝이에요. 기역자는 그냥 딱 분해보면 그냥 다다다다닥 박으면 끝이에요. 근데 일자는 선을 잘라서 이거를 다시 끼워야 됩니다.
그래서 기획자가 제조가 훨씬 쉽고 그리고 생산 단가도 더 적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기획자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기획자를 했냐고 전화해서 처음 물어보면 케이스 쿨링에 기획자가 더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말 같지도 않은 이상한 소리 어서 대도 않는 중딩 뚫는 소리하고 자빠졌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선이 길게 그 네 가닥이. 그 여기다가 기획자는 딱딱딱딱딱 만약 후치케에서 찝듯이 딱딱딱 찝으면 끝이에요. 근데 기획자가 일때보다 좋은 점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제 마이크로닉스 그 클래식은 요 선 한 가닥은 일절 해놨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아니 이거 안 꼽히는데 어떻게 하면서 막 반품하고 막 그러니까 항의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예 지금 새로 나온 거 봐봐요. 새로 나온 모델 일자잖아. 새로 나온 모델 일자로 해놨잖아요. 그래서 요거 쓰시면 됩니다. 파워의 수명이랑 파워의 용량은 별 연관성이 없습니다. 안 믿기면 내 사무실 찾아와. 1000W 파워까지 모듈러 1000W 파워까지 뻔한 거 다 가지고 있다. 오케이? 그리고 그 위대하신 거세어 펜, 녹투아 펜, 소음 안 날 거라 생각하는 10년 써도 소음 안 날 거라 생각하는 애들 널 다 찾아와. 내가 녹투아 펜, 거세어 펜 다 가지고 있어. 소음 나는 거. 소음 겁나 나는 거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다 찾아와. 700, 옛날에 겁나 비싸게 나왔던 700W, 800W 이런 거 있잖아. 뻥난 거 다 가지고 있어. 그런데 참고 깊숙하기 때문에 빼기 네가 빼라. 여튼 파워 수명과 파워 용량과는 별 연관관계가 없어요. 저도 예전에 1000W짜리 쓰잖아요. 그럼 겁나 오래 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처음에 컴퓨터 부품을 어떻게 공부했겠습니까? 그런 컴퓨터 카페 같은데 글을 보고 알았죠. 거기서 어떤 남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컴퓨터 맞출 때마다 파워는 늘 한참 2단계 상급인 10만원대 이상 하이엔드 제품으로 선택한대요. 왜냐면 파워는 비싸게 산 만큼 그만큼 오래 쓰니까요. 야, 그 말을 제가 조금 인상 깊게 봐서 그걸 믿어가지고 저도 그러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개소리였어. 여튼 파워는 비싼 거 사지 마세요. 4만원대 싱글레일. 싱글레일. 자, 이거 사세요. 600W 엘리트 모드 사면 됩니다. 그냥 잘 모르겠으면. 이게 12V죠. 45A. 싱글이잖아요. 하나짜리. 요거 사시면 됩니다.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지금 이 케이스를 보면 알겠지만. 자, 이 케이스가 화려한 펜에 속하죠. 전면펜 3개에 후면펜 하나. 그리고 앞에도 이건 게임용이에요. 게임용 영상편집용. 그래서 메쉬, 이게 아크릴 이렇게 해서 화려합니다. 딱 봐도 이 카본이고 다크플래시 클래스예요. 저번에 그 컴퓨터 주문 어떤 한 분이 자기는 케이스 앞에 꼭 메쉬 쓰고 싶다고 메쉬를 써야 된다고 막 하는데 힘들어. 메쉬 써요. 그러면 자기가 쓰고 싶다는데 어떻게. 여튼 정확한 건 케이스 전면펜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케이스 제조사들도 알아요. 우리 건물의 환풍기 다 100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케이스 흡기는 바로 요 뒤에 위치하는 하드를 식히는 용도지 이 바람이 후앙 불어가지고 그립뼈를 푹 식혀가지고 여기서 확 나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그거를 자꾸 사람들이 너 왜 우기니? 그래 그거 사겠다는데 왜 케이스 제조사들이 전표 이렇게 다 하냐면 우리 케이스 이제 살려고 상세 설명 보잖아요. DB 그러면 이 전면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전면에 팬이 이렇게 많이 달려야지만 와 쿨링이 되게 좋게끔 느껴지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그래서 이게 전면에 팬을 3개 다는 겁니다. 이제 이것도 알 때 됐어 너희들. 예전에 제가 i7 4770 7700에 2만원짜리 쿨러 이거 써도 된다고 하니까 미친놈이라고 막 저한테 녹토화급 돼야 되는 CPU에 무슨 2만원짜리 저딴 쓰레기를 다냐고 막 저기 말 같지는 소리 막 해댔습니다. 근데 이제는 얘네들 알아. 예전에 제가 파워렉스 막 뻥파워라고 하는 놈들에게 그거는 파워렉스 2.3 출력 때문에 그런 거고 트리플 출력 싱글레일 파워렉스 바꾸나는 안 터진다고 해도 지랄하네. 파워렉스 그때 파워렉스 부도 났을 때 역시 뻥파워니까 진짜 부도난 거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뻥파워 만들 때보다 파워렉스는 다 뻥파워임. 그때 그렇게 말했던 애들 겁나 많아요. 한 80%지 80%.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알잖아. 파워렉스
이제 싱글이 아니라 2.3 모델 때문에 이제 뻥뻥 오명을 쓰게 됐다는 것도 이제 알고, 이제 싱글 듀얼 레일 출력 이제 그것도 알고, 그것처럼 이제 타워쿨러도 이제 얘네들 안 하기 시작한 거야. 타워쿨러도. 아니 2만원짜리 타워쿨러 요즘 이게 예전에 SE213이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거 되게 먼저 발견했죠. CR1000도, AC100이랑 쿨러도 제가 되게 초창기에 그 리뷰 올렸어요. 그거 나오자마자 제가 리뷰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처음 나와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런 제품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이런 제품이 되게 다양하게 출시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i7에도 꺼보고 i5에도 꺼본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아니네, 녹도 안 써도 되네, 트리니티 안 써도 되네, 이거 써도 되네, 이게 답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나 혼자 알고 있었던 건데, 그래서 내가 무슨 미친놈처럼 뭐 말 같지도 않은 뭐 견적이니 개소리라는 소리를 듣다가 이제 여러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제가 이제 오명을 벗게 된 거예요. 그것처럼 이제 케이스도 이제 오명을 벗을 때가 됐어. 나도 이제 진짜 미치겠네 진짜. 주여. 어떤 애들은 찐따 애들은 또 그러죠. 케이스 전면팬이 달린 거랑 후면팬 하나 케이스 전면팬이 달린 거랑 안 달린 거랑 안에서 온도 체크했을 때 2도 3도나 차이 나는 거 이미 유튜브 영상에서 확인되었는데 뭔 개소리. 그거는 말이야, 전면에 있는 팬이 RPM이 되게 높은 팬이 있고 낮은 팬이 있습니다. 팬 RPM이 2000 가까이 되는 높은 팬을 3개를 달면 효과가 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시끄럽습니다. 윙 하는 소리가 계속 나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케이스 내부 온도가 42도랑 40도까지는 안 올라가요. 35도랑 38도랑 40도까지 올라가나? 여튼 여름엔 그렇게 올라가겠죠. 당연히 더 올라가죠. 여름엔 40도라고 해요. 40도랑 43도랑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전면팬을 단다고 해서 온도계를 여기다 놓고 체크를 해봐. 그럼 효과가 있지. 근데 온도계를 여기다 놓고 체크해봐. 그럼 별로 효과가 없지.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런 영상은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요. 저 전면팬 효과가 있다라는 영상 만들으면 만들 수 있고, 효과가 없다라는 영상 만들면 만들 수 있습니다. 예전에 프랙탈 디자인이나 뭐 브라보텍 같은데 비싼 케이스들 15만원짜리 이런 거 보면 후면팬 하나예요. 후면팬 하나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후면팬 하나라도 충분하니까. 왜냐? 그 정도 케이스급을 사는 사람은 이미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케이스는 뭐 사면 된다? 아수라 사면 됩니다. 아수라. 케이스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면 너무 이제 길어지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설명할게요. 지금 다크플래시 케이스에 있는 이제 펜인데, 다크플래시에 들어있는 케이스가 뭐 그렇게 하급 케이스가 아닙니다. 예전에 뭐 2만원대 저기 초반으로 나왔는데 펜이 많이 달렸던 케이스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들은 펜이 진짜 쓰레기 같은 게 들어있어요. 조금만 사용해도 금방 소음나는 케이스 있잖아요. 뭐 그 2만원대에 막 펜 6개 달린 거, 상식으로 생각해봐요. 2만원 9천원인데 펜 6개 달리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크플래시 케이스는 그래도 가격이 좀 있기 때문에 4만원대이기 때문에 펜이 괜찮은 게 달려있긴 한데, 지금 잘 들어보세요. 또도독 소리 납니다. 요 소리네요. 요 가운데 펜 소리네요. 그러니까 펜이 또르륵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RPM이 너무 높아서 윙 하는 소리가 됩니다. 커넬 케이스가 대표적이에요. H6 케이스도 RPM이 너무 높습니다. 물론 제가 올린 영상에 설명했듯이 요 메인보드 4핀으로 연결되는 펜 전원, 그러니까 요거 보이죠? 요거 여기 딱 있네. 요 메인보드 4핀으로 연결되는 3핀 펜은 스틸레전드 보드도 그렇고 H410 보드도 그렇고 전압 조절을 지원을 합니다. A320이나 B450은 지원 안 해요. H410, B460 보드 모두 지원을 해요. 그래서 이 CPU가 원래 RPM이 4000입니다. 원래 4000 RPM인데 전압 조절을 바이오스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을 안 해도 돼요. 처음 사면 60%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팬이 많은 케이스들은
파워 직접 연결이에요. 파워에 직접 연결하는 거예요. 파워에 직접 연결하는 펜은 펜 속도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펜이 많이 달린 케이스는 메인보드 3핀 전원 연결이 아니라 파워 직접 연결입니다. 그리고 RPM이 너무 높아, 지나치게. 이렇게 빨리 들 필요가 없어. 후면 펜은 RPM이 1000만 돼도 돼요. 왜냐면 이 타워쿨러가 바람을 이렇게 빨아들여서 위로 보낸단 말이에요. 우리 선풍기 생각하면 됩니다. 선풍기 멀리서도 바람, 이렇게 해서도 바람 오죠. 여기로 쭉 얼굴로. 마찬가지로 여기서 바람이 불면 여기가 그냥 에어홀만 있어도 쑥 빠져요. 이게 빨리 돌 필요가 없는데 너무 RPM을 막 1500 이런 걸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절하는 게 컴퓨터 잘 모르는 분들은 바이오스 들어가서 조절하기가 너무 애매하고, 파워에 직접 연결하는 케이스 중에 펜 컨트롤러가 바이오스가 아니라 케이스 상단부에 있다면 편하겠죠. 그냥 펜을 껐다가 켰다가 혹은 고속으로 했다가 저속으로 했다가 할 수 있으니까. 그 케이스가 뭐다? 여기는 아수라입니다. 아수라는 여기에 펜 컨트롤러가 있어요. 가운데 두면은 정지고 밑으로 내리면 고속인가 위로 올리면 고속인가, 예, 정지도 있습니다. 전면 펜과 후면 펜 모두 정지 기능이랑 고속 저속 기능이 지원을 해요. 그리고 아수라에 들어있는 펜이 여기 들어있는 펜보다 더 괜찮은 펜이라고 저는 봅니다. 소음이 없어요. 소음이. 물론 RPM이 좀 낮긴 하지만 이 펜보다. 펜은 저보다 RPM이 다 달라요, 설계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토로 되어 있습니다. 오토. 지금 DC 모드, PWM 모드, DC 모드를 지원을 해야지만 이 3핀 펜이 이렇게 속도가 천천히 도는 거예요. 속도가. 바이오스에서 슬라이터 모드로 하면 조용해지죠. 근데 풀로 바꾸면 엄청 빨라지죠. 광풍입니다. 광풍. 그냥 선풍기예요. 선풍기. 우리 손선풍기 알죠? 손선풍기보다 더 심해. 더. 그러니까 파워의 펜을 직접 연결하는 방식은 모두 이렇게 펜 RPM이 이 펜이 가지고 있는 최대 RPM으로 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펜이 많은 케이스들은 다시 한번 말하자면 파워 직접 연결이기 때문에 펜 컨트롤러가 없어서 속도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에 지금 띡띡띡 소리랑 윙 하는 소리가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제어를. 이렇게 만약에 지금 띡띡띡거리거나 윙 하는 펜일 때 그 펜이 이 3핀 전원부로 된다면 이거 조용하게 바꾸면 되죠, 바이오스에서. 근데 그걸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아무런 소음도 없이 아무런 걱정도 없이 쓸 수 있는, 제가 알고 있는 케이스 아수라. 큰 건 아수라. 근데 아수라가 너무 커서 이게 문제야. 커서. 그래서 나 좀 작은 거 쓰고 싶어. 그럼 M5 미니미 쓰면 됩니다. 케이스 작은 거 쓰고 싶다. M5 미니미를 제가 왜 얘기하냐면 M5 미니미가 바닥 쪽에 에어홀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픽카드가 바닥이랑 가까이 붙어서 이 통풍이 잘 안 된다고 해도 바닥 쪽에 에어홀이 겁나 크게 뚫려 있어요. 먼지 필터까지 있어. 그래서 여기로 공기 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픽카드가 시켜져요. 케이스 내부 발열의 원인은 뭐다? CPU가 아닌 그래픽카드입니다. 내장 그래픽, 즉 그래픽카드가 없으면 어떤 CPU를 끼워도 후면펜 하나로만 충분히 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컴퓨터, 슬림 컴퓨터 그 후면펜 없어요. 배기펜 없어요. 근데 i7 달려있는 경우 있어요. 근데 문제 없어. 왜냐? 파워가 케이스 내부에서 바람을 빨아들여서 밖으로 빼는 방식이거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왜냐? 그래픽카드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 힘들 것 같아. 그냥 케이스 잘 모르시겠으면 지금 기능적으로 말해드리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디자인적으로 많이 생각하시면 그냥 이렇게 이쁜 케이스 사시면 되고, 기능적으로는 아수라 그리고 M5 미니미 요거 두 개입니다. 그거는 흠잡을 데가 없어요. 기능적으로는. 디자인적으로는 괜찮진 않지만. 그리고 멀티리더기가 달립니다. M5 미니미는 SD카드 꼽는 거 있잖아요. 멀티리더기 SD카드 그리고 마이크로 SD카드 꼽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장착할 수 있어요. 그걸. 그러니까 M5 미니미는 케이스는 미니인데 안 달리는 게 없습니다. 자, 정리를 해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여기 딱 적어놓은 걸 보면 CPU는 i7 하실 거면 B460 스틸 레전드를 하세요. 그리고 SSD 2개 꼽으실 분 스틸 레전드 하세요. 그런데 i3나 i5 할 거고 나는 M2 하나만 있으면 되고
좀 절약하고 싶다. 그러면 H410 기가바이트. 그리고 그래픽카드 RTX 2060 아니면 GTX 1660 슈발. 그리고 나 좀 많이 아끼고 싶어. 그러면 GTX 750 사면 됩니다. 그 이하는 사면 안 됩니다. 왜 그 이하는 사면 안 되느냐? 750 이하는 왜 사면 안 되냐면 인식을 잘 안 해요. H410, B460 보드에서 750 미만 600 시리즈는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700 시리즈부터 인식을 잘해요. 그래서 750 사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있죠. 그럼 i7 1700에 GTX 750 연결해서 써도 되면? 돼요! 아무런 상관없어. 그 램은 32기가, 타워쿨러는 S214 아니면 120mm 타워쿨러 2만원대 아무거나, 파워 600W 마이크로 낙스, 그리고 삼성 981 500기가 C드라이브, 그리고 1테라는 삼성 991. 요게 쌉니다. 요게 싸요. 요게 싸서 이걸 넣은 거예요. 991을. 981보다 991이 1테라가 한 4만원인가 쌉니다. 3만원인가 4만원인가. 요거 없으면 SN550 1테라. 케이스는 아수라 M5 미니미 이쁜 거 쓰고 싶다. 그럼 DLM22. 다크플래시 DLM. 그래도 그나마 이게 나. 그나마. 펜 많이 다른 것 중에. 깜빡하고 이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 부품을 빼놨어요. 언더바 케이스라고 있어요. 언더바. 후면패 120mm입니다, 이거. 상단 파워예요, 상단 파워. 상단 파워인데, 언더바 케이스, 요거, 나 케이스 아무거나 상관없어. 나 싼 거 쓸래. 모양 상관없어. 아수라 너무 커. 너무 또 비싸. 좀 케이스에 대해서는 돈 투자하기 싫어. 하면, 언더바 사세요. 언더바 케이스가 후면팬이 이런 3핀 방식이에요. 이런 3핀 방식인데,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B460, H410에서는 메인보드 3핀에서 전압으로 조절을 합니다. 속도를. 언더바 케이스는 RPM이 원래 1350에서 한 1400 정도 되는 펜이 달려있는데 자동으로 조절되어 있다고 했죠. 언더바 케이스 홈표펜 딱 꼽잖아요. 그러면 한 900에서 1000으로 도는데 겁나 조용합니다. 거의 무소음이에요. 무소음. 귀 가까이 돼야 들을 수 있어요. 파워도 소음 없고 타워쿨도 소음 없고 후면펜도 소음 없고 극도로 조용합니다. 지금 이거는 윙 하는 소리가 좀 들리잖아요. 그건 아예 안 들려. 아예 소리가 아예 안 나. 그래서 극도로 조용한 분을 시스템 원하는 분들은 요 세 케이스 사면 됩니다. 요 DLM 빼고 요 DLM 요 후면편 윙 하는 소리가 좀 있습니다. 아수라 케이스는 전면편 후면편 전부 다 속도 조절돼요. M5 미니 후면편 최대 RPM이 1100짜리 사용합니다. 1100. 그래서 겁나 조용해. 대신 M5 미니는 이제 바이오스 들어가가지고 RPM을 최대로 좀 올려놓는 게 좋아요. 워낙 이거는 바이오스에서 안 건들고 그냥 사용하면 RPM이 600인가 400까지 떨어지던데. 여튼 언더바 케이스도 언더바 케이스는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바이오스 안 건들고 이건 딱 적당하게 딱 떨어져요. 1000으로. 그러니까 신경 안 쓰고 사용하고 싶으면 언더바가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M5 미니미랑 언더바 케이스는 상단 파워인데 지금 요건 하단 파워죠. 나 케이스 한번 컴퓨터 책상에 올려놓거나 바닥에 두면 안 건드려. 나 신경 안 쓰고 쓰고 싶어. 그러면 상단 파워 사세요. 물론 발열에는 하단 파워가 유리하긴 합니다. 하지만 상단 파워도 그리 문제가 있지 않아요. 상단 파워를 쓰면 상단 파워는 케이스 내부에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밖으로 빼는 방식이기 때문에 파워 흡입구 쪽에 먼지가 막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단 파워는 이 외부 쪽에서 바람을 빨아들여 가지고 이쪽으로 빼는 거잖아요. 독립냉각. 그렇기 때문에 여기 먼지가 많이 쌓여요. 여기에 먼지가 뭐 쌓여봐야 얼마 아니에요. 한 6개월 1년 지나 여기 흰색 먼지로 여기 다 막혀요. 여기 막히면 파워가 공기 흡입을 못하죠. 그럼 파워팬이 빨리 돕니다. 공기를 흡입해서 여기 안에를 식혀야 되는데 흡입을 못하니까 파워팬이 빨리 돕니다. 그러다가 뭐 여름에 이제 파워 내부 온도는 겁나 올라가겠죠. 뭐 그렇다고 뭐 터지진 않던데 수명이 다는 건 확실합니다. 아니 온도가 엄청 높은데 공기를 못 빨아들이게 여기 막혀서 그냥 나 케이스 또 케이스래. 컴퓨터 그냥 던져두면 나 신경 안 쓴다 그러면 상단 파워 쓰세요. 상단 파워.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인텔을 얘기했잖아요. 라이젠은 왜 설명 안 하세요? 라이젠이랑 뭐 인텔을 비교한 거 뭐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원래 AMD를 월등하게 좋아했습니다. 인텔은 뭐 샌디 브릿지, 아이 브릿지 하슬 가면서 막 이거 뭐 성능 개뿔 향상도 안 됐는데 막 소켓을 바꾸고 아니 H61에서 H8이 왜 갔냐? 왜 갔냐? 그냥 보드 바꾸라는 거지. 미친 것들이 보드에서 돈 먹었나? 근데 AMD는 AM2 플러스 보드에서 DDR2를 사용하는 AM2 플러스
보드에서 무려 투바를 지원합니다. 무려. 그리고 그 옛날에 나왔던 아이카페라는 770 보드가 비쉐라까지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인텔은 보드가 CPU를 지원하는 기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 AMD는 이만큼이에요. 지금 라이젠도 그렇죠. 라이젠도 B450 보드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루노아른가 그까지 지원한다고 MSI에서 이제 공식 얘기했죠. MSI에서 지원하잖아요. 그럼 다른 데 다 지원하는 거예요. 한 군데서 지원하면 다른 데 다 똑같이 지원해줘요. 이렇게 AMD는 아주 예전에 샀던 메인보드라고 하더라도 그 후에 나오는 CPU까지 다 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제가 AMD를 월등하게 좋아했어요. 인텔은 쓰레기다. 그런데 왜 인텔을 얘기하냐? 그냥 써보면 인텔이 빨라요. 저도 몰라. 분명 IPC랑 뭐 이런 것들이 CPU 점수가 이제 AMD가 인텔에 많이 따라가서 거의 동급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 아니야, 가격은 이제 비슷해졌지. 아니, i3 만백이 지금 13만원이니까, 13만원. 예전에 i5 6500, 7500 시절이나 라이젠 2600이 월등하게 좋은 가성비였죠. 같은 가격에 라이젠이 훨씬 좋으니까. 아, 라이젠 2600이랑 i5 6500이랑 라이젠 2600 훨씬 낫지. 근데 가격은 2600이 더 싸. 라이젠 2600 18만원, 19만원하고 i5 뭐 6500, 7500, 25만원에. 라이젠 당연히 낫죠. 가격이 뭐 1, 2만원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6만원 차이 나는데. 그랬는데 이제 i3 이제 만백이 4958스레드 i5가 무려 이제 6코에서 6코 12스레드까지 볼랑 올리는 바람에 가격 때문에 AMD를 선택할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어든 뭐 어떤 프로그램이든 그냥 인텔이 좀 더 오류가 없어요. 그냥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는지는. 제가 알기로 또 어떤 주변 기기들 있잖아요. 캡처보드나 이런 것들. 주변 기기. USB형으로 꼽혀서 뭐 사용하는 어떤 뭐 컴퓨터 주변 부가적인 장치들 있잖아요. 사운드 카드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운드 카드나 캡처보드나 뭐 이런 것들이 인텔이 독주 시대가 무려 10년이었잖아요. 걔네들이 설계를 인텔 보드 기반으로 했다니까요. 그게 보드에 꼽히는 거잖아요. 그 장치가. USB든 PCI 솔루션은 꼽히잖아요. 걔네들이 그걸 만들 때 인텔 기반으로 만들었대. 인텔 기반으로. 그래가지고 그 캡처보드 같은 거는 어떤 모델은 AMD에 꼽잖아요. 그러면 1920밖에 캡처 안 돼. 근데 인텔에 꼽으면 4K야. 그래서 제조사 전화했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제품은 인텔 보드 기반으로 설계를 되어서 인텔 보드에 꼽아야지만 4K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의미인지 이제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인텔로 하시라는 겁니다. AMD 좋아하시는 분들은 AMD 해도 됩니다. 이 정도 설명하면 뭐 충분히 될 것. 그리고 마지막 하나. 왜 이렇게 많어. 이거 지금 이 설명하면 3시간도 말할 수 있어. 지금 요약해서 말하는 게 이거야. 이 타워쿨러 지금 120mm 말고 92mm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경우냐면 M5 미니미에요. M5 미니미. M5 미니미 케이스는 이게 이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미니 타워 케이스, 작은 케이스들은 이 두께가 살짝 좁습니다. 그런 케이스들은 요거 쓰세요. 요거 가성비입니다. R10에 요거 16,000원, 5,000원밖에 안 합니다. 요거 92mm 요거 쓰시면 됩니다. 요거 블랙 모델인데 화이트 모델은 이게 은색이에요. 그냥 이게처럼. 요것도 5가 4개요. 5 4개고 90mm 펜. 요것도 i7 시키는데 문제가 없더라고요. 제가 써보니까. 120mm 짜리 그 히팅 싱크가 아니라 파워가 아니라 저기 방열판. 말 계속 안 나오네. 이 방열판이 더 큰 것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지만 요것도 시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5가 4개라. 이것도. 요거 작은 케이스 쓰실 분은 R10에 요거 사시면 됩니다. 케이스 검은색이면 블랙 사시고 케이스 흰색이면 화이트 사시면 됩니다. 펜 색깔이 다른 거예요. 근데 블랙이 훨씬 뽀대나요. 이거 도색만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되게 뽀대납니다. 꼽으면 끝.